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약물 및 중독 예방 교육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말해보도록 합시다. 요즘은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핸드폰이 다들 필요하게 되었잖아요. 그쵸?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핸드폰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핸드폰을 급하게 구입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의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기의 핸드폰을 갖게 된 친구도 있을 거고 원래 있었던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핸드폰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핸드폰에 중독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게임을 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는 거지 부모님이랑. 그래서 뭐 핸드폰 게임을 하는 시간을 8시부터 9시까지로만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핸드폰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시간도 역시 정해놓고 그 시간만 유튜브를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유튜브를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10분 보려고 시작했다가 1시간, 2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면 좀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핸드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따라서 그 중독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좀 공격성이 좀 높은 사람이거나 ADHD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하면 조금 더 핸드폰 중독의 정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먼저 첫 번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왜냐면 우리에게 스마트폰은 너무 일상이잖아요. 그쵸? 뗄래야 뗄 수 없고 부모님이랑 연락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핸드폰은 우리가 이 핸드폰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 잠잘 때 빼고는 거의 우리랑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는 게 뭐 얼마나 나한테 문제가 되겠어? 라고 이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중독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억압된 환경. 아무래도 뭐 다양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뭐 선생님께 그런 스트레스 받은 이런 환경 속에서 뭔가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우리가 온라인 세계 이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현실 세계의 자신감 결여 이것도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는 조금 막 자신감이 없어. 그런데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댓글에 연예인들한테 나쁜 댓글을 쓴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익명, 그러니까 내 실제 이름이 아니라 온라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면서 현실 세계에 자신감 없는 내가 그곳에서 막 욕을 하면서 내 자신감을 채우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 그쵸? 요즘에 가족들이랑 외식을 가. 그러면 어린 아이들, 꼬마 아이들, 막 3살, 2살 이런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고, 어른들은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부모님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집중하지 않고는 부모님이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런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이미 중독되어 버리는 거야. 2살, 3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중독되어 버리니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 4학년이 되어서도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중독되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핸드폰과 소통하는 인터넷 세상과 소통하는 그 시간 대신에 우리 가족과 친구와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더 실제 생활,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2번째는 학교 폭력과 연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뭐 학교 폭력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과 미리 이런 공부를 하고 예방 교육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3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노력한다.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줬던 뭐 유튜브는 30분만, 온라인 게임은 1시간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만의 규칙을 세운다거나 부모님과 약속을 정해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규칙대로 사용한다면 중독되지 않고 적당히 알맞은 시간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4번째는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중독을 예방한다. 내가 조금 스마트폰 사용이 과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스마트폰이 없으면 뭔가 손이 떨리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친구한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핸드폰이 없어져서 막 땀이 나요. 막 이렇게 불안하다 이러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중독을 예방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좀 옛날 신문이긴 한데요. 한번 제목을 볼까? 청소년 5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네. 하루에 23번. 7시간 동안 카톡이나 게임을 한다. 중학교 2학년생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준 후에 크게 후회했다고 한다. 청소년 중독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폭로이자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개인 휴대용품이란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등등. 청소년들이 5명 중에 몇 명?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다. 근데 이게 2013년 신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늘었을까? 지금은 2020년이죠. 2013년이면 지금 7년 전인데 7년 전. 그때보다
핸드폰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텐데. 그쵸? 지금은 한 2명 중에 1명이 중독일까?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잖아. 그쵸? 지금은 훨씬 더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여기 또 다른 신문이 있는데 초중고생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의 2배. 서울 초중고생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 현황.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인터넷이 더 스마트폰보다 높은 비중으로 중독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은 인터넷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거는 지금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요즘엔 그래도 여러분들도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중독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교녀 연구소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에 이어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안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위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이가 어릴수록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우선 아이가 얼마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수제. 제가 10가지 문항을 말씀드릴 텐데 이 중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스마트폰에 빠져서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2번 여가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찾는다. 3번 놀이 시간에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4번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집중하지 못한다. 5번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 반항적으로 화를 낸다. 6번 스마트폰 때문에 수면 시간이 부족해졌다. 7번 가족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에 집중한다. 8번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해 아이와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 9번 스마트폰을 할 때는 말을 걸고 반응이 없다. 10번 스마트폰이 없으면 심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확인해 보셨나요? 10가지 중 그렇다가 7개 이상 이 경우는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결책 첫 번째, 부모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이와 합의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장소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특성상 컴퓨터보다 부모의 감시망에 빠져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무리하게 규칙을 정하기보다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가족과 시간 보내기, 저녁을 먹을 때는 스마트폰 확인을 미루기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엔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규칙을 정할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켜나갈 책임감이 생겨내는 것이죠. 지켰을 때는 달력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 같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해결책,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노는 이런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학교, 학원, 과제를 하고 나면 저녁이 되어서 매일 시간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주말에 있잖아요. 주말이라도 친구들과 오프라인으로 놀기를 겨냥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놀이를 하다 보면 우리 스마트폰을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는 것을 직접 느낄 것이며 대화는 상대방의 표정, 우리 몸짓, 내용을 골고루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뇌의 활성화는 물론 사회성 향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오프라인으로 놀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 줘야겠죠. 예를 들어 보드게임이라든지 제기차기, 투고, 연날리기와 같은 이런 전통놀이도 좋아요. 가족과 같이 먼저 경험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운동을 통한 신체 활동 기회를 늘려주어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우리 근육과 골격이 강화되고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이러한 지속적인 운동은 BDNF라는 뇌신경 성장 유도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중의서적인 치료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데요. 운동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나 뭐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속도를 올려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운동은 뇌의 자극과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스마트폰 중독뿐만 아니라 본인의 감정이나 행동 조절 등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노력이 꼭 수반되어야 실천 가능한 것도 운동입니다. 같이 할 수 없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먼저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을 무작정 못하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취미와 놀이를 알려주고 스마트폰을 제한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금단 증상으로 예민한 까칠한 모습들이고요. 아이도 힘들겠지만 곧 적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자극보다 다양한 놀이와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해결 방안 잘 보셨죠? 그럼 우리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 볼까요? 일단 잠이 보약이죠. 자는 곳 주변에는 스마트폰을 치우자. 잘 때는 일단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은 성장을 해야 하는 성장기잖아요. 선생님이 스트레칭 할 때도 항상 말하지만 성장기에 여러분들한테 이 전자파는 키 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곳 주변에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는 게 좋고, 자기 전에 이 스마트폰의 빛을 보는 것은 우리 눈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잠이 안 온다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다시 누우면 오히려 오려던 잠이 더 깨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자는 곳에서 멀찌감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말자.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가족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일상도 공유하고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숙제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현실 세계를 정리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계속 핸드폰만 보다가 잠들면 너무 하루가 정리가 안 되고 또 다음 날이 오고 또 다음 날이 오고 정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도 나는 스마트폰을 안 만지는 게 어렵고 하루에 너무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스마트폰의 차단 앱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된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도움을 요청해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고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좀 더 수월하게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공부도 잘 하고 힘든 것을 벗어날 수 있죠. 힘들 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 인터넷 속에, 이 스마트폰 속의 가상 세계인가? 아니면 진짜 내 주위의 가족, 내 주위의 친구들, 우리 학교, 선생님, 진짜 세상인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현실 세계에서 친구들과 실제로 만나 즐겁게 놀아라. 물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즐겁게 놀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반 밴드에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현실의 친구들과 실제로 만나서 실제 친구들과 소통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전해보자. 그리고 여기다가 첨가하자면 부모님의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동생이나 언니 오빠를 도와주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시간을 좀 더 줄인다면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을 배운 책 채움 옆에다가 적어두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체육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수업이 끝나면 부모님과 오늘 수업은 어땠는지, 친구들과 오늘 수업은 어땠는지 소통하고, 대화하고, 일기 쓰고, 책 읽고 하면서 우리 현실 세계를 즐기는 바람직한 친구들이 됩시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